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유체가 흐르는 경우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흐르는 경우 한 개 더. 아까 연속 방정식처럼 이제 이 관이 좁았다, 뭐 넓었다. 그리고 높이도 달라졌죠. 높이도 달라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일단 관이 좁았다 넓었다 하니까 그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바뀔 테고 높이가 변하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바뀌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고려해 보자 이거예요. 그럼 먼저 어 1부터 구해 보면, 그러니까 힘이 한 일, 무슨 힘? 압력에 의한 힘이 한 일을 구해 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선 어 오른쪽 편에서 압력이 P1, 그럼 거기다가 면적 A1 곱하면은 이게 압력에 의한 힘, 거기다 변이 델타 X 곱하면 이게 바로 이제 1이 되겠죠. 이 왼쪽 편에서. 오른쪽 편에서는 이제 압력이 P2, 어, 거기다 단면적 A2 곱하면은 압력 P2A2. 그런데 왜 마이너스 부를 왜 붙였을까? 마이너스 부는 왜 붙였냐면은 어, 유체는 그 오른쪽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그 유체 압력에 의한 힘은 그러니까 여기 유체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유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체를 사방에서 그 압축시키는 방향으로 압력에 의한 힘이 작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힘과 변이 사이의 각도가 180도. 그래서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버가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 A1 델타 X1이나 A2 델타 X2나 이걸 이제 V1, V2라고 썼지만 사실 V1과 V2는 같아요. 비압축성 유체니까. 자, 아무튼 제 1 구했고, 자, 다음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구해보면은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이제 사실은 운동 에너지가 음, 여기는 이제 흰색으로 제가 이제 지금 연두색으로 다 칠했지만 연색으로 다 칠했지만 이, 그 부분도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색깔이 칠해지지 않은, 물론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연두색으로 칠하고 있지만, 그래서 색깔이 칠해지지 않은, 그러니까 unshaded, 그 부분에 이제 운동 에너지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서로 엄밀히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근데 결국은 지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형태가 돼버려요.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나중 중력 포텐셜 에너지 빼기 처음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해야 되지만, 역시 음영이 없는 부분도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지어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뭐 나중 중력 포텐셜 에너지 빼기 처음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렇게 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정리하면 압력에 의한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를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어, 그쵸?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 V1과 V2는 같다고 했죠. 비압축성 유체니까. 그래서 그냥 V라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P1 마이너스 P2 곱하기 V, 요게 압력에 의한 힘이 한 일, 그 다음에 이게 운동 에너지의 변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 그래서 이걸 이제 양변을 V로 나눠요. 그럼 V로 나누면 여기 V 지어지고 여기 V분의 M, V분의 M, V분의 M, V분의 M 밀도가 되죠. 그래서 이제
밀도로 나타냈고, 자, 이제 최종적으로는 아래첨자 1번 끼리끼리 모으고 2번 끼리끼리 모아줘요.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이 나오죠. 1번끼리 모은 거, 끼리끼리 P1 더하기 2분의 로브연의 제곱 더하기 로즈 Y1 하고 2번끼리 모은 거, P2 더하기 2분의 로브 2의 제곱 더하기 로즈 Y2 요 세 개를 합한 건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래서 압력 플러스 압력은 이제 압력에 의한 힘에서 나온 거죠. 힘이 합력해서.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로 V 제곱. 이건 사실은 이제 운동 에너지 2분의 mv 제곱에서 질량 대신에 밀도 쓴 거죠. 그 다음에 로즈 I. 이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y에서 역시 질량 대신에 밀도 쓴 거죠. 이 세 개를 합한 값은 일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셋을 합한 게 일정한데 거기서 심지어 y가 안 변한다고 해요. 그럼 두 개가 남죠. 그래서 압력이 클수록 V가 작아진다. V가 클수록 압력이 낮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 해석하면은 그런 결과가 나오죠. 어렵죠? 자, 문제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벤츄리관. 자, 벤츄리관은 이제 이렇게 관이 좁았다, 넓었다, 좁았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럼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서 배운 연속 방정식과 베르누이 방정식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연속 방정식 이용해 보면은 A1V1과 A2V2가 같다. 그 다음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 이용해 보면은 압력에 의한 힘이 한일에서 온 거, 압력 더하기 운동 에너지에서 질량 대신에 밀도 쓴 거,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서 질량 대신에 밀도 쓴 거 한 번 더 쓰고요. 여기다가 1번, 반대쪽은 2번. 자, 그런데 얘는 높이가 안 변하죠. 그러니까 로즈 Y1과 로즈 Y2가 지워져요. Y1하고 Y2가 같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문제에서 P1-P2를 구하라고 했는데 P1-P2 그러면은 2분의 1로 V2의 제곱 빼기 2분의 1로 V1의 제곱. 그러면 이제 약간의 암산을 해주면 1 마이너스 V2분의 V1 전체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연속 방정식에서 V1 나누기 V2는 A2 나누기 A1이죠. 그래서 얘를 대입을 해줘요. A1분의 A2. 뭐,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서 V2는 어쩌고 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V2 알았으면은, V1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벤츄리관을 이용하면은 유체의 속력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벤츄리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압력 차이를 알아야 되잖아. 압력 차이. 그래서 압력 차이는 어떻게 하냐면은 좀 유리세공을 조금 해서, 벤츄리관에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U자관처럼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어떤 새로운 유체를 놓는데 이 U자관 안에다 U자관을 좀 더 길게 그릴까? 이렇게. 그리고 요 안에다가 이제 어떤 유체를 넣는데 관이 좁을수록 유체가 빨리 흐른다.
그러니까 V1보다 V2가 크고, 그러면은 압력은 작아지죠. 그래서 P1이 P2보다 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체를 세게 밀고 여기는 약하게 밀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높이 차를 갖는 이 높이 차를 갖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P1 P2가 로지 H. 그럼 로가 두 개가 있네. 일반적으로 이제 위에 수평관을 통과하는 유체의 밀도하고 요 U자간에 있는 유체의 밀도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U자간에 있는 유체의 밀도,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P1 P2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벤츄리관을 이제 100% 완벽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문제. 자, 어떤 탱크가 있는데, 뭐, 물탱크라고 하든. 근데 이제, 이 물탱크가, 미국 개척시대, 서부 개척시대, 그쪽 어떤 마을에 있는 물탱크인데, 거기에 이제 무법자들이 쳐들어와서, 빵야빵야 총싸움을 하다가, 구멍이 나가지고, 여기 물이 뿜어지고 있어요. 이때 물이 뿜어지는 속력을 구하셔. 어? 그런 거,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때 1번이 그 구멍 바로 바깥이라고 그러고, 2번은 여기가 2번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넓은 면적에서 좁은 면적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연속 방정식과 베르누이 방정식의 콜라보레이션을 풉니다. 그래서 먼저 연속 방정식 이용을 해보면 A1V1은 A2V2, 그래서 V2를 구해보면은 A2분의 A1 V1. 근데 지금 A2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이나 다름없어요. A1보다 구멍은 되게 작고 되게 작으니까, 그래서 이 V2는 0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 이용해 보면 압력에 의한 힘이 합일에서 온 거, 압력. 운동 에너지에서 질량 대신에 밀도 쓴 거,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서 역시 질량 대신에 밀도 쓴 거, 한 번 더 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1번 붙여주고, 얘는 2번 붙여주고, 베르누이 방정식. 자, 근데 지금 현재 P1은 탱크 바깥이니까 대기압과 똑같아요. 그래서 P0. 그 다음에 2분의 로 V1의 제곱. P2는 탱크 내부의 압력이에요. P라고 쓰고. 그리고 V2는 아까 구멍이 되게 작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V2가 0이죠. 0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얘는 지워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로지, y2 마이너스 y1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예, y2는 물 표면으로부터 그 바닥까지 이게 y2고, y1은 바닥에서 구멍까지. 그러니까 요거는 깊이 h에 해당되죠. 그래서 예, 쓰면은 2분의 로 v1의 제곱은 p-p0 더하기 로지 h를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v1은 루트 로분의 2 p-p0 더하기 2g h 이렇게. 예,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유체의 속력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이 탱크가 고압 탱크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압력 P가 무지 큰 거예요. 그러면은 P0 무시할 수 있고 뒤에 더하기 EGH도 무시하면은 그때는 속력이 거의 루트 로분의 2P가 돼요. 그래서 고압 탱크에서 유체가 새 나갈 때 속력은 그 고압 탱크 내부의 압력의 제곱근에 비례하고 유체 밀도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열린 탱크. 이 탱크 뚜껑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 탱크 내부 압력이 대기압과 같겠죠? 그럼 V1은 루트 EGH가 돼요. 그럼 루트 EGH는 뭐예요? 높이 H에서 가만히 놓은 그, 그 물체의 속력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토리첼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토리첼리의 법칙. 토리첼리 이 아저씨 이름 두 번 나왔네요. 토리첼리의 실험 1기압은 수은 기둥 76cm에 해당되는 압력과 같다. 그리고 이렇게 열린 탱크에서 구멍이 뚫려서 유체가 분출되는 속력은 루트 EGH. 그러니까 이 H가 그 탱크 안에 있는 그 유체 표면에서 구멍까지의 깊이이기도 하고 또 그 물체를 가만히 떨어뜨려서 H만큼 낙하했을 때의 속력도 루트 EGH죠. 이게 토리첼리의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끝내도 되는데 조금 아쉬우니까 더 말을 더 하자면, 자, 그래서 뿜어져서 이렇게 콸콸콸 이렇게 나오잖아요. 콸콸콸 나오는데 이때 이 거리를 구해보자고요. 델타 X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거 앞서 포물체 운동 그거하고 비슷한데 먼저 Y좌표 YI 더하기 VYIT 그 다음에 AY 대신 중력가속도 마이너스 G 대입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 T 어디 갔니? 그런데 이제 얘는 이제 수평 방향으로 발수된 건지 수직 방향으로 발수된 건 아니니까 얘는 0이고 그래서 이제 바닥에 도달했으니까 얘는 0. 그래서 그때 걸리는 시간이 루트 G분의 2YI다. 네, 앞서 했던 거 반복했네요. 자, 그래서 델타 X는 이제 V1 곱하기 요 시간인데 자, 근데 V1이 루트 EGH. 근데 H가 뭐라고? Y2 마이너스 Y1이 H죠. 그래서 루트 2G Y2 마이너스 Y1 거기다가 시간 루트 G분의 2YI 지금은 YI가 아니고 Y1이네 Y1이네요. 1 Y1. 자, 그래서 결과 그럼 중력가스 G는 지워지고 루트 2의 제곱이니까 강 2가 되고 그래서 루트 Y1에 대한 2차 방정식 루트 안에가 2차 함수 y2 y1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델타 x가 y1에 의해서 값이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y1에 대한 2차 함수니까 완전 제곱꼴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미분을 해봐요. 통째로 미분하지 말고 루트 안에 얘만 미분해봐요. 얘만 미분해보면은 그럼 y2 마이너스 2y1은 빵. 그러면은 y1은 2분의 y2. 그러니까 구멍이 딱 중간에 뚫렸을 때, 그때 델타 x가 최대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델타 x의 이제 최대값 구해보면은, 이 루트, y1 대신에 2분의 y2 대입하고,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2분의 1 빼기 4분의 1. 그러면은, 루트 4분의 1. 2분의 1이네? 그럼 앞에 있는 2하고 나눠질 테고, 그러면 y2만 나오네. y2. 개신기한 결과 나왔네. 그러니까 중간에 구멍이 뿜어졌을 때 그때 이제 제일 멀리 분출되는데 그게 얘 y2하고 같아요. y2. 이만큼 분출돼요. 그러면 이런 그 45도 예, 인 직각삼각형이 형성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재밌네. 내가 구해놓고도 신기하네. 자, 이렇게 해서 유치역학의 주요 얘기들은 이제 다 보셨어요. 이제 다음은 이제 짜투리 내용들인데, 짜투리. 자, 보면은, 예, 이상적인 유치에선 점성, 쉽게 말해서 끈적끈적거리는 거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점성을 조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이제 점성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마치 그 물체 이제 위아래로 이제 힘이 작용해서 이제 측밀링 탄성률을 S가 도입되는 상황, 그러니까 그 변형력의 이제 단위 면적당 힘, 다시 말해 곧 힘이 압력이고 변형되는 정도는 H분의 델타 X. 근데 델타 X가 이제 유체의 속력이 V라고 그러면, 그리고 시간이 델타 T 경과하면 델타 X 대신에 V 델타 T 써가지고 그때 이 비례상수가 S, 그러니까 이게 측밀링 탄성률이죠. 그럼 여기서 이 식을 좀 바꿨으면, 자, 힘 F는 A에 비례하고 유체 속력에 비례하고 H에 반비례하고, 그래서 비례상수를 에타라고 쓰고 얘를 점성도라고 합니다. 점성도라고 하고요. 그럼 이게 단위가 힘의 단위 뉴턴, 속력의 단위가 미터 퍼 세컨드. 그래서 뉴턴 세컨드 퍼 미터 제곱인데, 그런데 이제 뉴턴 퍼 제곱미터가 파스칼이니까 파스칼 곱하기 세컨드죠. 근데 이거를 이게 0.1 푸아즈, 0.1 푸아즈. 푸아즈라는 단위가 이제 점성도의 단위예요. 보통은 이제 푸아즈보다는 이제 밀리 푸아즈 뭐 그런 걸 쓰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점성이 있는 경우에는, 점성이 없으면은 유체 속력이 다 똑같은데 점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를 통과할 때가 유체가 제일 빠르게 흐르고, 그 벽에 가까울수록 유체의 속력이 점점 느려져요. 자, 이상적인 유체라면 잘만 흘러가겠지만, 이제 점성을 좀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 압력 차가 있어야, 그래야 이제 유체가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력 차는 이제 부피 흐름률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체 저항, 이거 마치 그 오음의 법칙에 따르면은 전압 V는 IR 뭐 이런 공식 있죠. 오음의 법칙 따르면 그거하고 되게 형태가 유사하죠. 자, 그리고 이때 유체 저항은 파이 R의 4제곱, 그러니까 반지름의 4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리고 8 에타, 그러니까 점성도 에타 곱하기 길이 L 이렇게 주어진대요. 아이고 복잡해라. 그래서 이거를 하겐 푸아즈와
포화 자유. 아유, 발음하기 힘드네. 우리 베르사유 궁전이 있잖아요. 그처럼 무슨 베르사유? 그러니까 무슨 아유. 그래서 이게 포화 자유. 아유, 발음 힘들다. 하겐 포화 자유의 관계라고 해요. 아무튼 이제 전공에서 유체학 배우면은 이런 내용들도 이제 여러분들 배우게 될 거예요. 그냥 맛배기로 잠깐 보여준 거고요. 자, 계속해서 짜투리. 자, 비행기 날개를 보면은요, 단면이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단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활주로 해서 막 이렇게 그 운동을 하면은, 그러면은 공기가 다가오는데 여기는 막힘없이 공기가 잘 흘러가요. 그러니까 속력이 빠르죠. 여기는, 거꾸로 말했다. 위가 속력이 빠르고, 아래가 비행기 날개에 의해서 막히죠. 그러니까 속력이 느려요. 그러면은 속력이 느리면 압력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압력이 큰 데서 작은 데로 힘을 받게 돼서, 그래서 비행기가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이 힘은 이제 양력, 리프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유체역학이 비행기 날개에 응용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 착륙할 때는, 이걸 꺾어가지고, 이제 다운포스가 작용하도록 그렇게, 어, 비행기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작동을 하죠. 자, 다음은 야구공. 자, 야구공을 위에서 본 모습인데, 투수가 이렇게 야구공에 회전을 줬어요. 그러면은 공기가, 어, 정말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자, 공기는 야구공이 이제 오른쪽으로 던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공기는 왼쪽으로 흘러가고, 그럼 공기가 흘러가는 방향하고 이 야구공이 회전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때는 유체 속력이 좀 느려진다 이거예요. 여기는 공기가 흘러가는 방향하고 야구공이 회전하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여기는 빠르고. 자, 그러면은 부위원이 더 크니까 압력은 작죠. 그래서 압력이 큰 데서 작은 데로 이제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공이 이제 쉬게 되는 거죠. 직진 안 하고 이렇게 쉬는 그런 변화구가 생기죠. 그래서 변화구의 원리 설명하는 게 이제 마그누스 효과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뭐 베르노의 법칙 그런 게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유체역학 짜투리 부분까지 봤습니다. 조금 설명에 약간 얼렁뚱땅한 면이 있어요. 그냥 그런 거는 그냥 너그럽게 넘어가 주세요. 자, 이와 같이 대학물리학 확장판 14장 유체역학분을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